이집트 파라오 미라는 화석일까요? 미라가 화석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보는 공룡 화석처럼 땅에 묻히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문명 이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집트 미라는 사람들이 특수 처리를 해서 보관한 사람들의 활동이고, 이집트 문명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화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유해가 화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 미라는 화석이 아니지만 보급 피플처럼 문명 이전 철기시대 인류 서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화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층은 가로 줄무늬로만 있을까요? 지층의 줄무늬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많이 본 지층의 모습은 가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지층의 모습이 많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퇴적물이 눌러지고 붙여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로줄무늬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지층이 힘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지층은 휘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며 기울어져 세로줄무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천 옹진군의 농여해변에 가면 세워진 지층을 비롯해 다양한 지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층과 화석 단원의 실험 더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더하기는 빵으로 지층 만들기입니다. 수많은 지층 실험 중 빵 만들기 실험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입니다. 평상시에 친숙했던 샌드위치로 지층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지층과 화석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이유이고요. 또 과학 실험이 끝나고도 앞으로 샌드위치를 접할 때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이 실험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실생활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샌드위치 만들기 실험은 세 가지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순서, 지층의 모양, 마지막으로 지층에 줄무늬가 생기는 이유까지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알 수 있어서 효과적인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지층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샌드위치 지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샌드위치 지층을 만들기 전에 먼저 지층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이나 강,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되면 절벽이나 커다란 바위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샌드위치처럼 절벽이나 커다란 바위가 여러 가지 줄무늬, 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줄무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갈이나 모래, 진흙이 층층이 쌓인 것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갈, 진흙, 모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층층이 쌓이고 굳어진 것을 지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첫 번째, 모둠별로 준비물을 준비할 경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꼭 이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만들었을 때 색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잘 구별되는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식빵 3장, 계란 후라이, 빨간색 케찹, 그리고 주황색의 귤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위생을 위해서 위생장갑이 꼭 필요하고요. 저는 이 과일 칼을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빵칼을 꼭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준비물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샌드위치 지층을 만들어 볼까요? 위생장갑을 잘 끼고 지층 만들기 1단계, 준비한 재료를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꿀팁은 학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실 경우 아이들끼리 번호, 순서를 정해서 준비한 재료를 하나씩 쌓아 올리면 좋아요. 아이들끼리 번호를 정해서 순서대로 쌓아 올리는 이유는 서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다툼을 방지할 수도 있고 지층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익히기에 좋습니다. 1단으로 저는 식빵을 깔아줄게요. 계란 후라이 쌓고 케첩도 잘 뿌려주세요. 식빵을 쌓고 귤잼 여기서 등장하는 세 번째 꿀팁, 이 샌드위치를 잘랐을 때 단면에서 재료의 구분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료를 듬뿍듬뿍 많이 바를 수 있게 해주세요. 짠! 샌드위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 부분을 먼저 잘라줄게요. 자, 단면을 다 잘라냈습니다. 선명하게 층이 구분되는 샌드위치 지층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성된 지층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층이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이 샌드위치 지층을 살펴보면 1층에 식빵, 2층에 계란, 3층에 케찹, 4층에 식빵, 5층에 잼, 6층에 다시 식빵 있기 때문에 이 지층만 보고도 샌드위치가 만들어진 순서, 지층이 만들어진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무늬가 생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에 층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료의 색깔, 종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지층에서 줄무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재료가 달랐던 것처럼 지층이 되는 알갱이의 종류, 크기,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지층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등장하는 꿀팁, 모양을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아요. 처음에 완성된 지층의 모양은 무슨 모양인가요? 가로 줄무늬가 보이는 수평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샌드위치 지층을 친구에게 서로 양보를 해볼 거예요.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이렇게 가운데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휘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밀는 힘을 받으면 지층이 휘어진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층 모양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실제 지층 사진이나 실제 지층 사진이 담긴 카드를 아이들한테 미리 나눠주시고 각각의 샌드위치 지층 모양과 닮은 모양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실제 과학 현상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이들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공통점은 이렇게 줄무늬가 보인다는 것, 또 아래에 있는 재료, 지층부터 쌓인 것이라는 것, 줄무늬가 생긴 이유는 재료의 색, 크기,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차이점은 이 샌드위치 지층은 말랑말랑하고
또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실제 지층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졌을 때 딱딱한 암석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맛있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실험 더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